안녕하세요. 개원 12년차 청담동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남 김 원장입니다. 뭐죠? 아 왜 어때? 2026년도 우리 병원연애는 훨씬 더 잘생겨질 거야. 나는. 잘 들었습니다. 땅콩 폭격기 오케이. 땅콩 폭격기 김 원장입니다. 미남 앞에 뭐가 많이 구구절절하네. 지난 컨텐츠가 반응 좀 좋았어. 일단 질문도 많았고 그리고 시술 그리고 치료들도 많이 해드릴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서 꽤 좋은데 그거를 조금 몰아서 오늘은 눈 위에 처짐이 아니라 다시 눈 밑에 꺼짐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다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제를 좀 내가 선별을 좀 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눈 밑에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꽤 많은 정말 뜨거운 감자인 곳이고 눈밑은 우리 피부 중에서도 가장 얇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그런 시술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원장님들이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기도 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 오늘은 대략 한 3부위 정도로 눈밑에 대한 이슈들을 나눠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밑은 우리가 필러는 절대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오늘 컨텐츠에서는 눈밑에 필러는 하세요. 눈밑에 필러는 하셔도 됩니다 라는 답을 일단 드리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한 게 거의 오늘은 메인 주제가 될 것 같아. 또 뭐 궁금할 것 같아? 그럼 용량은 눈 밑에는 늘 얘기하지만 언더 커렉션 적게 해서 조금씩 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시술을 할 때는 0.2에서 0.3 한쪽에 그래서 0.25, 0.25라고 했었을 때는 0.5 이상을 한 번에 시술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양쪽으로 해서 0.5 정도로 필러 시술을 하는 게 가장 내가 볼 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또 통증 거의 없습니다. 눈밑인데 어떻게 통증이 없어요? 눈 밑에 통증 별로 없어. 여기 콕콕 찔러서 캐뉼라로 쑥 들어가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쪽에 살짝 따끔한 통증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증이 굉장히 세서 힘들고 아픈 수면 마취가 필요하거나 그런 시술은 절대 아니야. 앉아서 시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앉으면 중력과 그리고 얼굴에 파임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앉아서 시술하는데 눈을 위를 보고 앞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까마도 보고 하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수면 시술 아니고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멍들지 않나요? 멍이라고 하기보다는 틴달 현상이라고 해서 너무 얕은 층에 집어넣었을 때 푸르스름하게 비치는 것, 빛이 번지고 반사되는 푸르스름한 것들이 시술을 잘못할 경우에는 보일 수는 있지만 멍이 드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또 부작용은 실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 밑에는 가장 거층에다가 정말 얕은 층에 넣는 거기 때문에 혈관 사고도 많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가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웬만하면 외국산 필러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독일제인 멀치사에서 나온 벨러테로 소프트라는 거를 가장 저는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스웨덴 갈던마사에서 나온 레스틸렌이라고 하는 아이라이트라고 하는 두 가지를 쓰는데 가격은 1cc짜리랑 0.5cc짜리가 대등소위에서 한 50만 원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지기간 자체가 1년 정도 간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25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1년 정도 가면서 내가 조금 더 피곤해 보이거나 안색이 나빠서 그리고 더 노화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정도 지출을 해서 안색이나 얼굴의 표정이나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해봄직한 시술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콜라겐 부스터는 안 하시나요? 스컬트라나 레디어스나 그리고 주베룩 이런 애들은 사실은 눈 밑에는 거의 하지 말라라는 우리 프로토콜들이 정해져 있거든. 얘네들은 어떤 분말들을 풀어서 잘 수화시켜서 하는 건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얇은 피부 쪽에는 거의 안 생기긴 하지만 결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특히나 눈밑 아래 얇은 피부나 눈밑 고랑에는 콜라겐 부스터들은 거의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필러를 아무리 싫어하시는 분들도 콜라겐 부스터로 눈밑이 좀 채워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눈밑이 아니라 눈 아래 앞광대 쪽까지는 조금 채울 수는 있지만 눈밑 고랑인 이 고랑들 아니면 눈 아래 잔주름 얇아져서 생긴 애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콜라겐 부스터는 나는 일단 안 써. 그리고 대부분 우리 원장님들도 눈 밑에는 거의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이브 시리즈 있잖아요. 리바이브랑 스킨 바이브. 필러를 싫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바이브 각효가 안 돼 있는 크로스 링크가 깨져 있는 히알루론산을 깔아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꽤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었지만 각효가 돼 있으면서 볼륨아이싱이 가장 미니멈으로 되면서 쓸 수 있는 필러로는 레스틸렌 아이라이트랑 그리고 벨로테로 소프트를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 두 가지는 원장님들이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원장님 좀 필러는 좀 이동한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지금부터 설명은 드리겠지만 벨로테라 소프트나 레스틸렌 아이라이트인 경우에는 얘네들의 입자가 얇고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게 아니고 시멘트를 전반적으로 발라서 피부 결을 개선시킨다는 의미로 많이 우리가 쓰기 때문에 눈 밑에 한쪽당 0.2에서 0.3 정도만 쓴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소량으로 넓은 부위를 이렇게 바르듯이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흘러내리고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원장님 필러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특징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눈물꼬랑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홈이 딱 파인 그곳은 나는 레스틸렌 아이라이트를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눈 밑 고랑이 아닌 전체적인 눈 아래 잔주름이 생겨서 자글자글하고 피부 두께가 얇아져서 그런 다크서클이 보일 때는 벨로테라 소프트를 가장 많이 써.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 일단 G'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얼마나 필러가 단단한 구조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G'이 높은 애들일수록 단단해서 코나 턱, 광대 이렇게 어떤 볼륨아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G'이 높은 애를 써야 되는 거고, 또 나샤라고 하는 거는 레스틸렌에서 자기네들이 기술력이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입자형 구조고 모양 유지력이 있으면서 결과의 예측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눈물 고랑이나 아니면 살짝 볼륨을 강화하는 구조의 보정형으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눈물 고랑 살짝 패여 있는 그런 홈에는 굉장히 강하게 쓸 수가 있어. 그 말은 뭐냐면 G'이 너무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어느 정도의 소량의 그런 모양을 만들면서도 볼륨으로 조금 작용하는, 좀 어렵긴 하지 말이. 근데 그런 식의 기술력 자체를 선보이면서 눈물고랑에 특화된 아이라이트라고 하는 거를 내놨기 때문에 써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벨로테라 소프트를 많이 쓰는 이유는 걔네들은 CPM이라고 해서 Cohesive Polydensified Matrix라고 하는 그런 기술력을 담았다라고 하거든. 입자 경계가 거의 없으면서 잘 퍼지게끔 만든 게 기술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눈 밑 고랑에 넣으면 경계가 없이 잘 퍼지면 우리가 고랑의 홈을 좀 메꾸려고 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쓰임 자체가 눈물 고랑이 아닌 눈 밑에 잔주름 쪽에 시멘트를 바르듯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두께를 조금 강화시키는 정말 초박형 피부에 좋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얇은 피부에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 눈물 고랑도 있으면서 눈 아래쪽이 얇으면서 잔주름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두 개를 혼합해서 결과를 좀 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아. 원장님 벨로테라 소프트는 0.5를 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0.5, 0.25를 넘지 않는다. 남은 건 폐기하시나요? 그렇지.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꼭 물어봐. 왜냐하면 벨로테라 소프트를 쓸 때는 1cc에 대한 다 써야 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웬만하면 다 쓰려고 눈가 쪽에다가 하다 보면 그 오버가 돼서 정말 퉁퉁 부은 눈이 될 수 있거든. 0.25, 0.25 내지는 0.3, 0.3 정도를 쓰고 나머지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 얘네들은.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꼭 말씀을 드려. 이거를 혹시 다른 부위, 홈이 있거나 얇은 피부를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부위에 써도 되냐고 여쭤보고 됐다라고 하면 아예 폐기시켜 버리든가 다 쓰려고 꼭 설명을 드리고 쓰지. 국산은 좀 저렴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산 필러가 막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국산 필러는 우리 환자분들한테도 설명드리지만 G'이 강한 턱, 코, 앞볼 이런 단단한 거를 할 때는 굉장히 쓰임이 좋지만 나샤라고 하는 기술력이나 아니면 CPM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력들을 선보인 스웨덴이나 독일 제품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기는 해. 너무 죄송하지만 눈 밑에 필러 그리고 목주름 필러 이런 애들은 국산 필러들은 아직까지는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나는 안 쓰고 있고 그걸로 잘 쓰시는 원장님들도 있긴 하겠지만 필러를 만드는 공정 과정이나 그런 기술력 자체는 아직은 눈 밑을 타겟팅으로 해서
그걸로만 나온 애들을 따라잡기에는 국산 것들은 조금은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 뭐 디스하는 거 아닌데 이거 잘못 비춰주면 안 되는데. 참 눈 밑이 많은 것들을 시사하지. 오늘 왜 이렇게 눈이 퀭해? 눈 밑이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세졌냐, 검어졌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봤었을 때 눈을 가장 먼저 보는데 눈이 사람을 더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눈 밑은 그만큼 중요한 우리 얼굴에서의 부위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눈 밑에 대해서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위험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팽배한데 필러의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했고 눈 밑을 타겟팅으로 한 필러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시는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신 이후에 적응증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그거를 말리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눈 밑에 대해서 의견과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놓으시면 성심성의껏 시간이 허락하는 한 댓글에 대한 답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